있다가 본인의 차량을 타고 오후에 근처 한 2km 정도 떨어진 주방용품 가게에 가서 칼을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제 하늘양의 아빠가 언론 앞에 섰습니다. 울음을 참아가면서 긴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아이에게 평소 이런 말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다. 자,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또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오늘은 8살 김하늘양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기자 일을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사건은 정말 보기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요. 서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 역시도 이제 형사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이 정도로 참담한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척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월 10일 저녁 5시 50분쯤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 8살인 7살인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이전의 행적을 보면은 먼저 이 학생은 오후에 있었던 그 돌봄 교실을 마치고 이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학원 측에서는 예정돼 있던 학생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실종 신고가 된 이후에 경찰과 이 가족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시 47분경에 할머니가 아이를 발견했고요. 또 함께 있던 같은 학교의 여교사 40대 명모 씨가 이제 자해를 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이 여교사가 결국에는 이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여러 사건들, 특히 살인 사건들 경우에는 우발적인 그런 이유에서나 혹은 이 피해자와의 그런 원한 관계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한 혹은 갈등이 있을 수도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가해진 그런 충격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또 그 가해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점 역시도 충격을 상당히 더 크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사건의 의문점들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늘양을 처음 발견한 게 바로 하늘양의 할머니였습니다. 이미 실종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도 같이 수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할머니가 처음 발견해야 되나요? 사실 이 수색 장소의 범위가 그래도 비교적 넓은 편이기도 하고 또 학교라는 그런 특성상 경찰 입장에서는 이 수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치 추적을 했지만은 그 장소가 상당히 범위가 넓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당시 인근 아파트까지도 수색 범위를 확대해야 했을 만큼 이 수색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이제 할머니가 결국 먼저 아이를 찾게 된 상황인 것 같고 또 이 시청각 교실이라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공간에서 또 문이 잠겨 있는 장비실 안에서 발견이 됐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 할머니가 먼저 찾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이가 돌봄 교실을 나선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된 상황인데 자,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아빠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서 실시간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하늘이한테 깔아놔서 학원 측과 얘기한 이후에 그 어플을 통해서 하늘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하늘이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매너 모드든 무음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는 소리, 하늘이 핸드폰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1시간가량 들렸고요. 네, 자, 뭔가 나이가 있는 여성이 헥헥거리는 소리, 전력 질주하는 듯한 소리. 이게 아마 추정컨대 범행을 저지를 때의 이 소리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향후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밖의 정황들만 보더라도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시에 이렇게 들려왔던 그런 통화 내용도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통화 내용은 당시에 어떠한 정황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이나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통화 시간,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확한 범행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범행이 발생하고 이후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결국 방치를 하고 사망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이 교사가 범행 후에 하늘양을 찾아다니는 할머니와 한번 마주쳤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러이러한 아이를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해 교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가해 교사도 사실은 이 흉기에 상처를 입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그럼 자해는 하기 전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발견된 곳은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시청각실 장비실에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런 조명 상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해가 돼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는 본인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이나 혹은 자해까지는 결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본인에 대한 수색 등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때 가서야 자해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실행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가해 교사는 담임을 받지도 않았고 또 하늘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걸까요? 가해 교사의 답변, 경찰이 전한 가해 교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자, 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던 정황은 알겠습니다만, 자,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혼자 하지 왜 일면식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같이 데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 그건 좀 정말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저히 제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는 그리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질환에 해당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본인의 의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교사나 혹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이 우울증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과거부터 받아왔다라는 그 우울증 치료를 실제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혹은 그 이외에 다른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조금 확인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건의 정황을 보면 이 가해 교사가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서 벌인 일은 또 아니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날 오후에 직접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매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계획적이었던 범죄이냐 혹은 우발적이었던 범죄이냐 이 부분은 추후에 양형과 관련해서 판단을 또 받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봤을 때 또 확인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계획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이전에 점심 때 주방용품 가게에 나가서 칼을 구입해서 미리 이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라는 점 역시도 상당한 계획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고 그것 말고도 지금 범행 시간대를 봤을 때 결국에는 학교 안에 다른 교사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많이 없는 대부분 퇴근을 하거나 학교에서 나간 이후의 그 시점을 골랐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계획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범행 장소 역시도 실제 경찰과 가족들이 아이를 찾아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만큼 외부에서는 조금 예측하거나 찾기 힘든 장소였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장소를 이곳으로 특정하고 범행을 실행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